네,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이슈가 눈길을 끌었을까요? 야인스톡 오늘의 이슈 공개합니다. 오늘의 이슈입니다. 국산화 성과로 신호탄손 반도체 소부장입니다. 최근에 국내 증시에는 다양한 갈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미중 갈등, 남북 갈등, 그리고 한일 갈등인데요. 일본이 반도체 핵심 소재들을 한국에 수출 규제 조치를 발표한 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이후에 국내 소재 부품 장비 업계에서는 기술력을 앞세워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조금씩 그 성과가 나타나면서 국내 증시에서도 일본산 소재를 국산화하는 데 성공한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의 주가가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제 SK머티리얼즈가 순도 99.999%의 초고순도 불화수소 가스를 국산화에 성공하면서 주가가 상승했고요. 이에 힘입어서 국산화 소재 관련주들이 동반 강세 나타냈는데요. 오늘까지도 그 흐름들이 이어지면서 ENF 테크놀로지가 14.9%, 램테크놀로지가 9%, 또 캠트로스와 동진세미캠 등도 주가가 크게 올랐습니다. 또 여기에 수출 규제와 관련해서 한국이 WTO에 패널 설치 요청서를 발송하면서 한국과 일본의 법적 분쟁이 본격화될 전망인데다가 정부가 소부장 강소기업 지원 계획을 발표하는 등 이러한 정부 지원에 힘입어서 반도체 소부장 주가가 다시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계속해서 박동기 전문가님 그리고 김덕호 FA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금요일 저녁입니다. 불금을 또 야인시대와 함께 해주고 계시는 많은 분들 오늘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다양한 정보 또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이야기 나누는 동안 계속해서 관련 종목 올려주시면 잠시 후에 진단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 활용해 주셔도 좋고요. 또 토마토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아자아자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올려주실 때는 궁금하신 종목과 함께 매수가 그리고 비중 함께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인데요. 이번 주 좀 많이 힘들게 보내신 분들도 많으셨을 텐데 어떻게 보내셨는지 또 오늘은 어떻게 마무리하셨는지 다양한 이야기 나눠주시고요.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지 계속 올려주시면 또 제가 대신해서 질문 드릴 테니까 다양한 해답 얻어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바로 반도체 소부장입니다. 자, 이 한일 갈등 속에서 뭐 수출이 막히니까 이제 우리가 만들자 해가지고 국산화에 다양하게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국산화에 성공한 기업들의 주가가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벌써 일본이 수출 규제를 한 지 1년이 지났거든요. 자, 우리 규제 이후에 이 국산화 성과 현재 어디까지 왔을까요? 박동기 전문가님.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 7월 달에 강제징용 문제로 인해서 우리나라 대부분이 그 일본 자산에 대해서 강제 매각을 판결을 하니까 일본이 발끈했죠. 네. 그래서 이제 수출 규제를 이제 일본이 수출 규제를 시작을 했는데 얘들도 이제 한국에 가장 타격을 줄 게 무엇인가? 한국은 IT가 강하니까 그 핵심 소재를 우리가 수출을 안 하게 되면은 한국의 IT 산업이 흔들릴 수도 있을 거다. 아마 그렇게 판단을 했겠죠. 그러면서 수출 규제 그 대표적으로 부품 소재 쪽에 3개를 지금 선정을 했습니다. 네. 예, 자기들 심사를 받고 아주 까다롭게 심사를 받고 수출을 해주겠다라는 거죠. 예, 그렇게 했는데 그 3개가 지금 불화수소, 네. 폴리미드, 그리고 포톨레지스트 이렇게 지금 3개를 이렇게 규제 대상에다 지금 올려놨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게 지금 1년 지나고 나서 부분적으로 지금 국산화가 잘 진행이 되고 있다. 그 내용들을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 한번 볼까요? 네. 자, 일단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3개 품목이 다른 나라에서 대체가 안 되는 일본이 가지고 있는 점유율이 70에서 90% 정도로 매우 높아요. 정말 그 핵심 소재들만 규제를 한 거구나. 규제를 그렇게 뽑아가지고 규제를 목록에다 넣었죠. 네. 그런데 이제 1년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한국은 이미 이제 절반 이상이 국산화가 되었거나 또는 수입 다변화로 국내 한국 기업들은 거의 피해가 없다, 현재. 역시 한국의 힘. 네. 네. 그런데 일본 이를 이제 불화수소나 이거 생산하는 업체들은 기업 실적이 한 마이너스 30% 정도 수준으로 빠졌기 때문에 수출을 못하니까 빠졌기 때문에 일본 정부에다가 수출을 하게 해달라고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래요. 약간 네. 역전이 됐네요. 생각과는 그렇죠. 좀 다르게 흘러가는 것 같네. 일본의 생각과. 예, 좀 다르게 흘러갔죠. 네. 자, 그러면 이제 그 국산화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수준을
한번 그 차트를 통해서 한번 볼까요? 먼저 네. 일본 수출 규제 대상 소재 국산화 현황을 보면은 제일 먼저 이제 불화수소. 자, 불화수소 같은 경우는 그 불화수소가 이제 기체가 있고 액체가 있습니다. 그 위에 보면은 불화수소의 SK 머티리얼즈는 자, 기체 쪽에서 국내에서 처음으로 국산화에 지금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 이제 생산에 본격적으로 지금 들어갈 예정이고요. 네. 밑에 보면은 솔브레인 둘 다 우리가 익숙한 종목들이죠. 상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솔브레인은 액체 쪽이에요. 그래서 액체 쪽에서 불화수소를 지금 이미 이제 만들어 놨는데 이미 이제 그 국산화에 성공을 한지는 좀 시간이 좀 미리부터 해놨습니다. 근데 대량 생산을 네. 못 하고 있다가 이제부터 이제 대량 생산의 시작에 이제 들어간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불화수소 쪽은 기체, 액체 쪽 거의 모두 다 지금 이제 문제가 없이 우리나라가 대량 생산까지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네. 곧 들어갈 예정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레지스터는 SK 머티리얼즈가 지금 지금 하고 있는데 SK 머티리얼즈가 역시 지금 이번에 SK가 꽤 많이 같이 하고 있구나. 같이 네. 많이 했습니다. 어. SK 쪽에서 네. 그 그룹 차원에서 굉장히 국산화 쪽에 열심히 해서 성과를 지금 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SK 머티리얼즈가 그 포토 레지스터 이것도 지금 이제 바로 국내에서 이제 생산이 지금 이제 바로 진행이 될 예정이에요. 네. 예, 그렇게 돼 있고 또 이제 폴리미드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고롱 인더스트리에서 이미 이제 국산화에 이미 지금 예전부터 지금 성공을 해놓고 양산을 하기 위해서 공장을 지금 이제 짓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대부분이 지금 국산에 성공을 했거나 또는 지금 이제 양산에 들어가기 직전의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 일본이 기대했던 한국 국산화 IT 산업에 타격을 주겠다는 전략은 완전히 실패했다. 아마 그게 오히려 맞지 않을까. 한국의 경쟁력을 더 높여주는, 기술력을 높여주는 기회가 됐다라고도 볼 수 그렇습니다. 있을 것 그렇게 같아요.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우리 박동기 전문가님께서 뭐 기업별로, 뭐 소재별로 좀 꼼꼼하게 짚어주셨는데 FA님께서도 좀 추가적으로 보시는 게 있을까요? 사실 지금 전문가님께서 대부분 말씀을 드려서 뭐 딱히 제가 종목을 얘기를 드리는 것은 뭐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오히려 지금 이 화이트 리스트 배제라는 것들이 사실 시장에서 평가하는 거랑 실제 그 중요성이 얼마나 지금 큰지에 대해서 좀 한번 언급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사실 이제 지금 8월 2일부로 해서 화이트 리스트 배제에 대한 최종 결정이 일본의 의회에서 났지 않습니까? 네. 그로부터 지금 한 46주 정도가 지난 상황인데 당시에 이제 배제를 했던 품목들이 지금 뭐 앞서 말씀드렸던 불화수소를 비롯해서 이 3개 품목이 아니라 사실은 1000여 개가 넘는 품종들을 다 차단을 했었습니다. 네. 아마 제가 차트를 조금 준비했는데 실제 차트를 한번 보시면 아마 한눈에 이해가 가실 겁니다. 네, 볼게요. 거의 1000종목이라고 했지만 지금 대부분 너무 내용들이 글자가 안 지금 보이는데.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아주 빽빽하게 있죠. 네. 이나마도 제가 추려서 이렇게 좀 준비를 해봤는데 지금 이제 가장 좌측에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품종 라인이 굉장히 많이 있는 라인이 지금 반도체 그리고 디스플레이 관련된 품종들입니다. 이 안에는 불화수소도 있고요. 마찬가지로 뭐 폴리이미드라든가 포토레지스트 같은 이런 품종들이 지금 다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 말은 뭐냐면 결국 지금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거는 한국 주기기 들어가겠다라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자, 근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 불화수소라든가 포토레지스트는 이미 우리가 지금 너무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뭐 단순히 반도체 소부장주가 아니라 이제는 애국주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이제 일본으로부터의 어떤 자본 독립, 기술 독립을 이루어내자라는 부분으로 시장 흐름이 바뀌어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를 드리자면 네. 지금 앞으로의 이제 뭐 디스플레이를 보호하는 뭐 폴리이미드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 기술 자체는 보유를 하고 있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 기술력을 얼마나 양산화에 성공을 하냐가 중요한 거죠. 네. 결국 아무리 좋은 제품, 아무리 좋은 기술 가지고 있어도 단가 안 맞으면은 매출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지금 이제 불화수소도 마찬가지로 양산화에 돌입하겠다. 뭐 23년까지는 뭐 SK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 23년도까지 국산화의 70%를 달성을 하겠다라고 하는 아주 강한 포부를 보이는 이유가 네. 이런 양산화에 대한 가능성들을 아주 잘 열어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제 국산화의 가능성은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국산화 움직임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해드렸는데 다양한 기업들이 정말 국산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이미 기술력을 가지고 있지만 또 양산 단계만 남은 기업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뭐 1000개 가까이 체크를 해주셨는데 자, 이제 어제였죠. SK 머티리얼즈가 이제 이 국산화에 성공을 했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그 주가가 급등하기도 했고 뭐 앞서서
불화수소, 뭐 가스라든지 액체에 대해서도 잘 짚어주시면서 뭐 솔브레인까지도 짚어주셨는데, 자 박동기 전문가님, 이 액체 불화수소라든지 우리 이런 국산화에 대한 앞으로의 움직임 현재 좀 다시 한번 체크해 볼까요? 네, 지금 아까 얘기를 했던 내용하고 조금 뭐 중복되는 내용도 있는데, 네. 자 불화수소 쪽이 그 가스도 있고 지금 액체 쪽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반도체 공정 장비에서 뭐 필수적으로 지금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없으면은 뭐 공장이 스톱이 되는 거죠. 자 불화수소 가스 쪽은 아까 얘기를 했던 것처럼 이제 가스 쪽은 SK 지금 그 머티리얼즈가 머티리얼즈, 네. 개발을 이미 지금 해놓고 지금 양산에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고 불화수소 액체 쪽은 솔브레인이 지금 가지고 있는데 네. 자 지금 이걸 이제 차트 흐름을 한번 볼게요. 차트 흐름을 한번 올려놔놓고 한번 볼게요. 그래서 지금 아까 지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포토레지스트하고 불화수소, 폴리미드 결국 이제 핵심적인 게 반도체 쪽에 반도체 LCD, IT 쪽에 핵심적인 게 여러 개 이제 3대 기업인데 네. 3대 품목인데 일본산 의존도를 지금 일본산 의존도가 포토레지스트 같은 경우는 90%가 넘어요. 이러니까 예, 90%가 넘고 폴리미드 같은 경우는 93%. 이러니까 네. 얘들이 일본에서는 좀 자신감을 가졌겠죠. 지금 저 차트에 나오는 것처럼 90%, 93% 거의 뭐 독점적으로 이렇게 일본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아마 우리 IT 기업에 좀 타격을 주기 위해서 확실하게 이렇게 지금 수출 규제를 지금 했는데 실제로 지금 뭐 보시는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SK 머티리얼즈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지금 다 이미 국산화 됐거나 대량 양산까지도 지금 거의 눈앞에 두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LCD 쪽, 삼성 디스플레이 쪽하고 LG 디스플레이는 불화수소 해결 100% 국산화 대체가 지금 성공이 된 상태고요. 또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쪽은 수입 다변화 쪽으로 수입 다변화 쪽으로 해서 대체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국내 IT 기업들의 반도체 또 LCD 쪽의 기업들은 세트업체 쪽은 전혀 지금 문제가 없이 잘 돌아가고 있고 국산화도 계획대로 개발 단계에 들어가 있는 거 또 대량 양산 쪽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 네. 이렇게 지금 착착 계획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지금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덕호 FA님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사실 저도 동일한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단순히 소부장 우리는 말을 편하게 이야기를 하지만 완성 제품을 만드는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 부분들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말 그대로 뭐 우리가 민주주의도 뭐 풀뿌리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듯이 말 그대로 이런 기반에 있는 일축에 있는 회사들이 같이 공동전선을 형성한다라고 하면 네. 당연히 일본의 어떤 방해에 대해서 충분히 대항할 수 있는 저항 능력이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오히려 이런 솔브레인 같은 경우도 뭐 삼성전자에 대해서 납품을 더 늘려나간다든지 이런 이슈들이 계속 나오는 것도 결국은 단순히 매출을 할 수 있는 곳이 한국밖에 없다가 아니라 한국이 그만큼 IT나 5G 그리고 특히 이런 메모리, 비메모리 반도체에 대해서 강국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반드시 필연에 의해서 서로 간에 합의를 한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네. 결정적인 것은 이제 앞으로 이제 국산화의 속도가 얼마나 빨리 붙느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SK 머티리얼즈도 23년도까지라고 지금 얘기를 했지만 지금 사실 올해 20년도도 지금 이제 뭐 후반기밖에 남지 않았어요. 뭐 이제 앞으로 한 3년 3개월 안에 이걸 70%까지 올린다. 굉장히 힘든 어떤 고비들이 올 것이고 또 이런 부분들은 또 시장 급락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타격도 한 번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마켓 타이밍도 어떻게 잡아가느냐가 더 중요해지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본이 우리 사업에서 가장 강한 부분인 반도체에 대해서 제재를 했는데 이번 기회에 역시나 한국이 반도체에서 강하구나라는 점을 좀 보여준 계기가 됐을 것도 같아요. 자, 이번엔 조금 더 주가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 국산화, 반도체, 소부장 관련 주가들이 계속 잘 가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 좀 증시가 좀 쉬어가는 와중에도 이 부분들이 계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자, 현재 그러면 이 주가에 국산화 성공에 대한 프리미엄이 반영된 주가라고 봐야 되는 걸까요? 이게 뭐 사실은 이제 우리가 뭐 국산화에 성공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이미 지금 1년 전에 성공한 기업도 있고 또 앞으로 이제 대량 생산에 들어가는 기업도 있고 네. 그러니까 최근에 주가 흐름이 정상적인 흐름인데 단지 이제 어제 그저께 WTO에 우리나라가 이게 그 수출 분쟁 관련해서 WTO에 제소를 지금 했기 때문에 이슈화가 되었을 뿐이에요. 사실은. 네. 예, 그래서 지금 당장의 어떤
이거로 인해서 주가가 크게 오른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지금 그거는 아니라고 보여져요. 이미 뭐 어제 오늘 지금 이슈화되면서 주가가 동진 세미캠이라든지 관련되는 종목들이 오른 것은 단기적으로는 일단 어느 정도 지금 반영이 되었다고 보는 게 지금 맞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WTO 분쟁이 지금 또 6월 말에 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은 또 한 번 또 더석더석할 6월 말에 한 번 더 또 남아 있어요. 어차피 주가라는 건 이런 테마성 뉴스 이슈에 또 민감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네. 자, 그래서 일단 이슈적인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6월 말에 또 일단 한 번 더 남아 있는데 이게 사실은 뭐 결론이 안 납니다. 가가지고. 그래요?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네. 예, 질질 끌다가 그냥 마는 거기 때문에 서로 이제 또 합의되고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이제 이 우리 관련되는 오늘 얘기했던 주요 이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거에 대한 어떤 뭐 크게 뭐 프리미엄을 받는다 이런 쪽보다는 결국 국산화에 성공하게 되면은 그만큼 기술력을 인정을 받게 되고 또 해외에서 사오던 것을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직접 이제 공급을 하게 되면은 그만큼 가격도 좀 싸게 될 수도 있고 그 수출 그렇죠. 규모도 또 늘어나게 될 수도 있고 네. 관련되는 기업들은 확실하게 매출 규모는 뭐 늘어나는 것은 뭐 기정사실이니까 지금 가격대보다도 해서 주가가 오르는 것은 분명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적인 급등이나 이런 쪽보다는 조금 시차를 두고 앞으로 이제 이런 국산화에 대한 기술력 또 매출 볼륨이 커지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시차를 두고 아마 재평가를 받는 시점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쭉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당장 오늘의 주가 상승에 대해서는 프리미엄이 반영됐다기보다는 이슈에 대해서 좀 올라갔다라고 봐주시는 것 같고 FA님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 지금 이번 한 주가 정말 증시가 어지러웠습니다. 맞아요. 뭐 아침 개장하면은 떨어졌다가 또 맞아요. 올라가고 계속 빨간불, 파란불 왔다 갔다 했었는데 네. 이런 혼란한 속에서도 지금 우리 반도체 3대장 말 그대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또 DB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주가를 또 회복을 했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결국 이제 이런 IT 관련된 것들은 결국 한국이 강할 수밖에 없는데 하필 이런 시점에 굳이 이런 반도체가 또 올라갔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라고 본다면은 네. 지금 이런 국산화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강한 이슈로 작용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외국인들도 사실 매도 물량 계속 쏟아냈지만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또 사고 들어왔거든요. 또 어제만 해도 오늘만 해도 또 삼성전자 대거 유입을 했다라는 거는 단순히 시장 어렵기 때문에 포기하는 종목이라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지금 봤을 때 지금 또 실제로 외국인들이 지난 며칠간은 거의 코스피에서 코스닥으로 이동을 많이 하더니 오늘 장에서 또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다시 이동을 했어요. 네. 또 이동한 종목들 가만 순 매수 순위를 살펴보면은 IT 관련된 종목들이 제법 있었다는 거죠. 이런 걸 봤을 때는 이제는 또 한번 기관 개인에 의한 또 어떤 라이벌전이 또 펼쳐지지 않을까. 누가 어떤 수급 받아갈까가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지금 이런 시점에서 사실 개인 투자분들 같은 경우는 또 삼성전자 같은 걸 조금 매도를 좀 하시고 또 다시 또 이렇게 코스닥 시장 가시는 분도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쪽이 맞다 틀리다를 이야기하기보다는 전반적인 시장에서 반도체만큼 먹고 살 수 있는 거다라는 확실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유동이 펼쳐지는 거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장비 관련해서 소재랑 그러고 장비가 어떻게 공급이 되고 있는지 또 수요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제가 차트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실제 그 차트 내용을 보시면은 앞서서 이제 박동기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시던 뭐 불화수소라든가 아니면은 뭐 장비주라든가 이런 소재나 장비 관련된 내용들이 마찬가지로 앞에 지금 기반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포토레지스트뿐만 아니라 뭐 이제 식각기라고 하죠. 이런 디스플레이들을 깎아내는 이 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국내에서보다는 사실 해외, 특히 일본에 대한 의존도들이 거의 뭐 8, 90% 이상이 될 정도로 굉장히 높습니다. 뭐 어떤 종목은 뭐 100% 의존을 하는 경우들도 있죠. 자, 근데 이 대부분들이 어디로 가나 보니까 결국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삼성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입니다. 이미 이거 디스플레이 얘기 나오면은 다 하나씩 떴었고, 그리고 사실 반도체 얘기 나오면 무조건 사야지라고 했던 종목 중 하나가 다 이 종목들인데 결국 이 종목들의 밑에는 발목 붙잡던 게 다 일본 기업들이 발목 붙잡았다는 거고. 자, 그러면 이제 이 족쇄가 풀렸으니 앞으로 우리의 시장성은 얼마나 커질 거냐를 본다면 글로벌 공급 라인을 보여야 되겠죠. 뭐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뭐 애플이라던가 아니면 뭐 페이스북, IBM 이런 부분들은 이미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뭐 중국 같은 경우에도 하웨이가 있을 것이고 샤오미도 있어요. 떠나가서 지금 오히려 우리의 발목을 잡아놨던 일본 같은 경우도 뭐 후지스도 있고 소니도 있고 심지어 닌텐도마저도 이 삼성전자 통해서 LG 통해서 디스플레이 받고 있어요. 이런 거 볼 때는
그들이 실수한 것은 이제 앞으로 이제 두들겨 맞을 준비만 하면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아주 강하게 자신감 있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이제는 이런 소부장에 대한 프리미엄은 오늘의 단순하게 급등을 통해서 뭔가 반영이 이슈만 된 거냐라고 보는 거는 저는 마찬가지로 박동기 전문가에서는 뭔가 이슈만 가지고 보는 거다. 그렇게는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 반영이 되면서 앞으로의 주가는 계속 꾸준하게 나타날 것이고 다만 조정 구간은 반드시 옵니다. 이 조정이라는 거는 어디까지나 외국인들의 주체들이 뭔가 변경이 온다든가 또 공매도로 인해서 뭐 주가 혼도가 온다든가 이런 경우는 가능하겠지만 네. 그게 아니라면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는 충분하게 프리미엄은 앞으로 또 이어지지 않을까. 오히려 전문가님 말씀하셨던 재평가처럼 이제는 뭔가 애국주, 소부장주이기 때문에 뜨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사야 될 것이라는 것처럼 안정적인 성장주 개념으로 또 바뀌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성장주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진단이신데 어쨌든 오늘은 이 WTO라는 또 이슈가 있으면서 이 국산화 소재주에 조금 더 몰리기도 했거든요. 앞서 박동희 전문가님께서는 이거 결론 안 나요라고 하셨는데 FA님의 의견은 어떤지 먼저 들어볼게요. 이거 결론 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사실. 그럴까요? 사실 이제 이 WTO 관련된 제소도 이제 패널을 지금 신청을 했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뭐 우리로 치면은 1심을 올린 겁니다. 네. 법원으로 치면 1심을 올려서 지금 이거 한번 판가름 다시 한번 해달라는 건데 이것도 사실 지난 9월에 먼저 1심 제안했다가 지소미아 관련 카드로 또 얘기하면서 우리 한번 물러날 테니까 이거 한번 좀 그만하자라고 일본 측에서 먼저 제안을 했어요. 네. 그러고 나서 다시 지금 묵묵부답으로 계속 시간 버티기를 들어가니까 당연히 한국 입장에서 답답하거든요. 뭔가 액션이 나온 것도 아니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협약이 뭔가 빨리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에는 차라리 먼저 행동을 하겠다라고 해서 WTO 제소를 강하게 들어간 겁니다. 다만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 지금 지소미아는 사실은 국방 관련된 문제거든요. 근데 이게 북한에서 이렇게 난리를 치고 있는 마당에 한국이 먼저 한다? 그러면 사실 한국 입장에서도 불리할 수도 있겠지만 일본도 마찬가지로 불리합니다. 그러면 굳이 긁어부스럼 만들 필요가 없는 아베 정권 입장에서 괜히 이 부분들을 또 시간 끌게 하다가 또 맞느냐 아니면 지금처럼 코로나 때문에 타격 큰 일본이 사실 지금 일본이 타격이 더 크거든요. 이런 상황 봤을 때는 서로 협력 관계로 다시 한번 우호적인 관계로 전환을 할 기회가 되느냐는 마냥 지금 어떤 이슈만 가지고 가늠을 하기엔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동희 전문가님은요. 앞으로의 예상 시나리오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오래 끌고 갈까요? 예,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결론 안 납니다. 전혀 예측이 좀 어려울까요? 결론이 어느 쪽으로 날지? 이 결론이 안 나요. 중간에 합의 가능성도 있긴 한데 정부의 성격상 그 아베 정부하고 문재인 정부가 타협이 사실은 나오기는 제가 볼 때는 어려워 보여요. 어렵다? 정부 기반 자체를 추구하는 이념 자체를 흔드는 기반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타협도 어렵고 이렇게 네. 통상적으로 이제 그 어제입니까 오늘입니까 그 WTO에다가 패널 심의를 해 주십시오. WTO 요청을 했고 이제 29일이죠. 29일 날 그 처음으로 WTO 분쟁 해결 기구에서 한국과 일본 대표자들 그 담당자들 모아서 1차 심의가 29일 날 들어간다니까 29일 날 또 애국주들 한번 들썩하겠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통상적으로 이렇게 WTO에 제소가 들어가게 되면은 1심 판단이 나오는 시간이 빠르면 1년, 길면 2년이라고 이렇게 그냥 나와 있어. 한 네. 1, 2년 정도 걸린다. 이제 이때까지 또 한번 해놔놓고 또 조용하게 있다가 또 한 6개월 후에 또 조금 뭐 얘기 나오고 뭐 그러다 보면 흐지부지 그래요? 네, 그렇게 시간이 되는 거죠. 되게 오래 걸리는구나. 이거 자체로는 WTO가 절대로 뭐 해결 못해서요. 그래요? 정치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고 예, 그러다 보면 1, 2년 후면 우리나라 국산화 뭐 다 돼 있고 우리가 더 큰 소리 치겠죠.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자, WTO에 대한 예상 시나리오 단기간에 결정이 나는 게 아니네요. 그 사이에 우리나라 기업들의 힘을 조금 더 믿어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우리 주가도 함께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그렇다면 투자 전략도 한번 체크해 볼게요. 어떤 거 볼까요? 자, 그래서 지금 그 IT 부품주 쪽에 대해서 최근 들어서 이제 수급도 좀 돌고 또 이런 부분들이 국산화 관련되는 이슈들이 나올 때마다 아마 이 관련되는 종목들에 상당히 좀 힘이 실릴 거로 보여서요. 뭐 분명히 좀 긍정적인 뉴스인 것만은 분명하니까. 네. 그런데 이런 종목들이 이제 테마주는 아니기 때문에 이제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올라가야 될 텐데 그래서 이제 테마적으로 단기적으로 이게 이런 내용들이 나온다고 해서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보다는 말 그대로 좀 중기적으로 충분히 접근을 할 수 있고 또 해야 돼만이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오늘 얘기했던 우리가 이제 동진 세미캠부터 해서 솔브레인 홀딩스 그리고 이제 SK 머티리얼즈 같은 종목들은
뭐 부분적으로 오늘 뭐 고점 대비해서 밀린 종목들도 있고 그렇지만은 좀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접근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반도체 소부장 관련해서는 좀 길게 보면서 접근해보자라는 의견이셨고요. 김덕호 FA님께서는 뭐 탑픽 종목 보고 있는 게 있으실까요? 저는 탑픽으로 좀 감히 말씀드리자면 테스를 조금 보고 있습니다. 테스요. 네. 사실 뭐 테스도 뭐 지난번에 이제 종목 진단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앞으로의 반도체 시장들의 먹거리에서는 굉장히 유리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 테스 같은 경우는 1분기 매출의 85%가 삼성전자 그리고 14%가 SK 하이닉스예요. 네. 뒤집어서 얘기를 하자면은 뭐 주가적인 면으로 봤을 때도 삼성전자랑 거의 유사하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하지만 뭐 변동성은 조금 더 높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시장 자체가 조금 작고 그리고 종목 자체의 가격도 메리트가 있다 보니까 변동이 큰 편인데 네. 올해 저는 이런 테스에 대한 부분들에서 지금 현 시간 조정받았다. 이 부분들 어떻게 보느냐 물어보시는 분들께는 지금이라도 추가로 더 사시라고 저는 강하게 얘기를 드리거든요. 뭐 먼저는 이렇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이름 들으면 뭐 숫자 돌림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맞아요. 근데 이 숫자 돌림들 다 가만 살펴보시면 외인 보유율이 갑자기 늘어나는 경우 되게 많습니다. 그러면 외국인들이 지금 뭔가 시장 떨어지고 반도체 국산화 이슈 나왔다 이러면은 팔고 나가야 되는 게 정상인데 오히려 추격 매수하는 외국인들도 적지 않았다는 거죠. 이런 걸 볼 때는 지금 반도체 이슈는 반드시 또 한 번 강세가 온다라는 걸 나타낼 수 있는 거고 네. 오히려 이런 기회에서 테스는 조금 외인 보유가 조금 떨어졌어요. 오늘장 같은 게 조금 매도 물량이 나왔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한 8% 정도의 보유를 유지를 한 상태에서 지금 현재 안정적인 이동선을 가지고 있다는 거는 앞으로 장기적인 것을 봤을 때는 충분하다라고 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채팅창에서 테스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계셨던 것 같은데 테스에 대해서 탑픽 종목으로 꼽아주셨어요. 혹시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있으시다면 좀 안심하고 가져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국산화 이 소부장 관련해서 관련 종목 진단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종목은 로또야 나에게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인데요. 솔브레인 홀딩스 한번 살펴볼까요? 동진 세미캠하고 솔브레인 홀딩스 둘 다 보유하고 있는데 솔브레인이 조금 더 수익률이 더딘 것 같다고 매수가는 79,800원에 비중 10% 가지고 계시다고 하거든요. 인적 분할할 때까지 계속 홀딩해도 될까요? 하셨는데 자, 박동희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떻게 보세요? 자,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게 이제 국산화 관련주 쪽은 단기적으로 지금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불화수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워낙에 그 반도체 공정 장비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소재에 지금 해당이 되고 또 국산화에 성공이 되고 또 이제 대량 생산 그 체제를 지금 갖추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네. 뭐 지금 자리에서는 충분히 지금 홀딩을 하고 가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되고 또 솔브레인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인적 분할이 지금 예고가 되어 있는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 해서 가져가는 거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 인적 분할이 되어서 이제 회사가 쪼개져서 상장이 되어서 지주회사하고 사업회사하고 나올 때 둘 중에 어느 쪽을 선택을 해서 한쪽은 버리고 한쪽은 주가가 한쪽은 오르고 한쪽은 빠지거든요. 네. 지주회사, 사업회사 중에서 주로 사업회사가 오르게 그 경향이 있는데 그때 잘 판단을 하셔서 한쪽을 선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덕호 FA님의 진단도 들어볼게요. 동일한 의견입니다. 사실 뭐 지금 솔브레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워낙 이슈도 많이 나왔고 또 앞서서 또 박동희 전문가님께서 강하게 또 추천을 주시지 않습니까? 이런 종목은 가져가셔도 됩니다. 사실 오히려 길게 보셔야 되는 부분이고 단기간에서 뭔가 승부를 보려고 한다? 조금 나중에 가서 좀 아쉬워할 것 같아요. 나중에 그때 사놓고 기다릴 거리라는 얘기가 반드시 나올 종목이라고 보기 때문에 너무 다급하게 매도를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역시 두 분 모두 솔브레인 홀딩스에 대해서는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종목 한 가지 더 볼까요? 주식 참 어려워 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인데요. ENF 테크놀로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는 26,700원의 비중 25% 가지고 계세요. 역시나 수익 보고 계신데 전망 어떻게 체크하고 계실까요? 박동희 전문가님. ENF 테크놀로지는 오늘 뭐 제가 보는 시스템에서도 뭐 단연 원탑으로 올라왔던 종목인데 네. 지금 오늘 뭐 거의 종가 기준으로는 뭐 신고가를 지금 내고 있죠. ENF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우리가 솔브레인이나 동진 세미캠 뭐 이런 종목들 주로 얘기를 했지만 자, 이 종목도 이제 소재 그 부품 쪽 중에서 상당히 좀 그 뭐라 그럴까 좀 핵심적인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오늘 올라서가 아니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전고점 돌파가 나왔어요. 매수도 지금 저점에서 나름대로 지금 참 이번에 빠질 때 잘 하셨던 거로 보여지는데 충분히 지금 전고점 돌파가 지금 나오고 있고 지금 시도 중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일단 1차적으로 전고점 돌파가 나오면은 여기서 한 10%, 10에서 20% 정도는 더 가는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요. 지금 가격대 오늘 종가 대비해서 한 10에서 20% 정도 위로 목표 가격을 찾고 보유를 해나가면 전혀 무리가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역시나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김덕호 FA님은요? 아까 뭐 국산화 관련된 특히 소부장주들 중에서 외국인들이 추격 매수가 굉장히 강하게 나왔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 ANF 테크놀로지가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수급 차트를 띄워놨는데 네. 사실 이전까지는 계속 외국인들 매도 포지션이었어요. 근데 오늘 갑자기 매수 포지션으로 급등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는 지금 기관은 계속 꾸준하게 보유 혹은 추가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개인들도 사실은 오늘 좀 급등을 했기 때문에 차익 실현을 한 부분들은 있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오히려 현 시점에서 지금 가지고 계신다. 외국인들 나올 때 빠져나오셔도 늦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계속 가져가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역시나 이 국산화 반도체 소부장과 관련해서는 두 분 다 계속해서 보유 의견 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 이렇게 반도체 소부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일본과의 갈등 속에서 오히려 경쟁력, 힘을 키워가는 우리 국내 기업들을 좀 믿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기술력 키워나가면서 개발하고 있으니까 우리 주가도 조금 더 길게 보고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야인스톡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